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5일 수요일 뉴스투데이 경남 시작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가스관 매설 공사로 인한 돌가루 방류 때문에 멸종 위기종 어류가 서식하고 있는 함양 임천의 오염이 심각합니다. 고성군 유기동물보호센터 리모델링 사업마저 고성군 의회 제동으로 무산돼 임시보호소에 있는 유기견들이 안락사를 당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신년 기회, 지역사업의 전반이 붕괴될 수 있는 지역 소멸 상황과 균형 발전, 자치 분권의 중요성을 짚어봅니다. 긴급 차량의 신호대기 시간을 줄여주는 우선신호 시스템이 경남 곳곳에 도입되고 있습니다. 운영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함양군 임천은 멸종 위기종 어류 여러 종이 서식하는 하천인데 가스관 매설 공사를 하면서 돌가루를 무단으로 방류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공사가 끝나도 강이 예전처럼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정성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 밑으로 가스관을 매설하기 위해 바닥을 파는 공사가 한창입니다. 공사 현장에서 시작된 뽀얀 물은 강을 따라 흘러 내려갑니다. 안반을 팔 때 나온 돌가루가 섞인 물인데 수킬로미터 구간을 뿌옇게 만들었습니다. 돌가루를 가라앉히기 위한 침전조는 연신 흘러 넘칩니다. 수조 주변은 석분이 잔뜩 쌓여 있고 그대로 강에 흘러드는데 주민들은 이런 상황이 보름이 넘었다고 말합니다. 공사 끝났다고 해서 그 토분을 다 걷어줄 것도 아니고 강에 좀 물고기가 많았었거든요. 많았는데 하나도 안 보이고 있고 철새들도 많이 앉아 있었는데 먹잇거리가 없으니까. 공사 현장인 임천은 얼룩새코 미꾸리와 여울마자 등 멸종 위기종 어류 5종의 서식이 확인된 곳입니다. 주무부처인 함양군도 마찬가지고 환경청도 마찬가지고 경남도청도 마찬가지고 환경부도 마찬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도 신경 안 써요. 그냥 말로만 예 조치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항상 넘어가더라고. 특히 이곳은 지난해 10월에도 아스팔트와 폐비닐이 섞인 순환 골재로 강 중앙부를 메우고 공사를 진행해 주민들의 반발을 샀습니다. 함양군은 2차례 시설 보강을 권고했고 돌가루 유출이 반복될 경우 공사 중단을 검토할 수 있다고 업체에 통보했습니다. 진주환경운동연합은 성명서를 내고 발주처와 시공업체, 관리기관 등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며 멸종위기종 서식처 보호 대책을 서둘러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MBC 뉴스 정성호입니다. 얼마 전 고성군 유기동물보호센터 신축 또 증축이 고성군 의회 제동으로 무산된 소식을 전해드렸죠. 사정이 이렇다 보니 현재 임시보호소에 있는 유기견들이 곧 안락사를 당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서윤식 기자입니다. 고성군 농업기술센터 내 임시유기동물보호소. 낯선 이들에 놀라 몸을 떨고 있는 2살 순둥이는 며칠 후면 안락사됩니다. 하이리도 이곳에서 가장 오래 머물렀다는 이유로 가장 먼저 안락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입양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오는 10일 사진 속 유기견 10마리가 안락사됩니다. 24일엔 또 다른 10마리도 같은 운명입니다. 보호소가 관리하고 있는 유기견은 170여 마리로 수용 한도를 2배 가까이 넘어섰기 때문입니다. 고성군은 과밀 수용된 70여 마리에 대해 차례대로 안락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고성군은 앞서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동물보호센터를 신축하기로 했지만 의회가 제동을 걸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임시보호소를 증축하기로 했는데 이마저도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인근 주민들의 반대가 주요 명분입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동물보호단체는 과밀 수용에 따른 동물학대 혐의로 고성군수와 군의원 전원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양측의 틈바구니에서 고성군의 선택은 매월 40여 마리씩 늘어나는 유기견 가운데 일부를 계속 안락사시키는 겁니다. 그 면적을 더 키울 예정입니다. 더 키우면은 굳이 안락사를 안 해도 지금 있는 보호도수의 체제로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 20년 열악한 환경에다 90%에 육박하는 안락사 비율로 죽음의 보호시설이라 불리던 고성군 유기동물보호소. 이웃지경으로 전환하면서 안락사 비율은 전국 최저인 1.6%까지 낮췄고 입양률은 49.3%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임시보호소, 리모델링 증축비 예산이라도 통과시켜 주시면 인간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고성군 만들어 가겠습니다.
유기견 지옥이라는 오명을 벗은 지 불과 8개월. 행정과 의회, 보호단체의 갈등 속에 보호소의 유기견들은 다시 죽음의 순번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선식입니다. MBC 경남이 정한 올해 연중기획 보도, 바로 지역소멸입니다. 계속되는 인구 감소로 경상남도도 지역사회 전반이 붕괴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균형 발전과 자치 분권이 유일한 대안으로 꼽히고 있는데 정부와 대선 후보들에게 강력한 대책을 촉구할 지역의 목소리가 절실한 시점입니다. 정현민 기자입니다. 올해 대학 신입생 미충원 인원 4만 명 가운데 75%인 3만 명이 지방대에서 나왔습니다. 2000년 이후 문을 닫은 대학 18곳 가운데 17곳이 지방대입니다. 대학뿐 아니라 지난 10년 동안 경남의 초중고등학교 36곳이 폐교됐습니다. 지역의 의료 공백 역시 심각한 상황입니다. 경남의 의사 수는 인구 1000명당 2.3명으로 전국 평균을 밑도는 수준. 특히 지역 응급의료센터까지 30분 안에 갈 수 없는 시군 주민의 비율이 30% 이상인 경남의 의료 취약 시군은 14곳으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습니다. 정부는 인구 소멸 위기에 처한 인구 감소 지역에 경남 11개 시군을 포함했고 30년 뒤에는 경남 전체가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 같은 지역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은 지방 분권입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오는 13일 창원 특례시가 출범해 광역시급인 170억 원 규모의 복지 혜택 등 재정과 사무 권한을 부여받게 됩니다. 이와 맞물려 2차 공공기관이 재추진되면 창원과 진주, 밀양을 중심으로 공공기관 유치 활동이 본격화됩니다. 역시 올해 출범을 목표로 하는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는 인구와 예산이 늘어나고 이 지역 간 불필요한 경쟁이 없어져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무엇보다 대선과 지방선거 후보들에게 지방 살리기 정책에 필요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할 유리한 시점입니다. 지역이 주도해서 맞춤형 정책을 스스로 추진하도록 권한을 주고 정부에선 행정과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지방분권법과 개별법 등 신속한 입법 처리가 마련돼야 합니다. 이런 목소리를 내는데 MBC 경남도 함께하겠습니다. MBC 뉴스 정영민입니다. 오늘은 연중 가장 춥다는 절기상 소설입니다. 소설에도 건조특보는 이어지겠는데요. 함안과 창녕을 제외한 경남 지역은 계속해서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대기가 매우 건조한 상태에서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면서 작은 불씨가 큰 불로 번질 위험이 있겠습니다. 각종 화재 예방에 신경 써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녁부터 일부 지역에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비는 경남 남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내일 새벽까지 이어지겠는데요. 예상되는 비의 양은 5mm 내외로 적은 양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기온이 낮은 높은 산지에는 눈이 내려 덮이는 곳도 있겠습니다. 위성효상 보시면 오늘 구름 많다가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수준으로 공기질 깨끗하겠습니다. 오늘 어제보다는 기온이 조금 떨어지겠습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함안 영하 7도, 창원은 영하 3도에서 시작하고요. 낮에는 창원 5도, 양산은 8도까지 오르면서 평년 수준을 유지하겠습니다. 거창의 아침 기온 영하 7도, 진주는 영하 6도에서 시작합니다. 낮에는 진주 6도, 산청은 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대 2.5m까지 비교적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까지 비가 조금 내리는 곳이 있겠고요. 모레부터는 맑고 건조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현장에 최대한 빨리 도착해야 하는 소방차와 구급차는 신호대기 시간을 줄이는 게 중요한데요. 이를 위해서 경남을 비롯한 전국 11개 시도소방본부에는 우선신호 시스템이 도입됐습니다. 그 운영 현장에 이상훈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네, 이곳은 양산 소방서입니다. 이 부근에 있는 경찰서부터 양산교까지 3.5km 구간에는 모두 9개의 교차로가 있는데요. 이 구간에 지난 8월 말부터 긴급 차량 우선 신호 시스템이 적용이 됐습니다. 오늘은 그 적용 현장 동행해 보겠습니다.
신고를 받은 소방차가 출동합니다. 바로 앞 교차로 신호등이 빨간불로 바뀌자 소방대원이 우선 신호 스위치를 켭니다. 신호등이 곧바로 초록불로 바뀌어 소방차는 멈출 필요 없이 교차로를 통과합니다. 약 3km 거리의 신고 지점까지 걸린 시간은 3분 48초. 같은 구간을 우선 신호 없이 갈 때보다 2분 가까이 단축됩니다. 경남소방본부가 이 구간에서 지난 석 달 동안 우선 신호 시스템 도입 효과를 분석한 결과 최대 41%나 도착 시간이 단축됐습니다. 화재가 발생하면 최성기까지 약 5분 소요됩니다. 최성기 이후에는 현장 진입이 굉장히 어렵지만 절반의 시간 단축을 통해 최성기 이전 진입하여 구조 대상자의 구조 시간이 단축될 수 있습니다. 2020년 우선 신호 시스템을 먼저 도입한 김해도 2.4km 구간에서 출동 시간이 46%나 단축됐습니다. 또 현장에 빨리 도착하느라 전국에서 해마다 150건이 넘는 긴급 차량 교통사고가 나는데 사고 위험을 줄이는 효과도 있습니다. 밀양, 창녕, 합천, 김해 동부 등 4개소의 주요 교통 혼잡 교차로 22개 지역을 선정 완료하였고 1월부터 순차적으로 긴급 차량 우선 신호시스템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긴급 차량 우선 신호 시스템은 시민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시스템입니다. 하지만 시스템의 특성상 차량의 일시적인 정체가 불가피한 만큼 시민들이 조금 불편하더라도 이해와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이상훈입니다. 대선이 끝난 뒤 오는 6월에는 지방선거가 열리는데요. 일부에서는 벌써 현역 의원들의 도지사 출마 얘기가 돌고 있습니다. 정가 소식 신동식 기자입니다. 6월 지방선거는 오는 3월 치러지는 대선 결과에 따라 패키지 선거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마평에 오르는 현역 의원들은 일단은 대선 승리에 집중해 당내 입지를 다지겠다는 입장이지만 내외부에 출마를 준비하는 인사들이 많아 공천 과정에서 치열한 접전이 예상됩니다. 또 일부에서는 김태호 의원과 김두관 의원 등 전직 도지사의 대결도 거론되는 가운데 당내 역학관계와 내부 조율 등이 남아있어 성사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이 청년과 노동, 다문화 등 이재명 대선 캠프 2차 선거대책위 인선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민주당 경상남도 대전환 선거대책위원회는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와 함께하는 청년 모임 박준용 공동대표와 유영준 한국노총 경남본부 수석부의장, 국경을 넘는 의료봉사 간호사로 활동한 페레즈 제클린 씨 등을 공동 선대위원장에 임명했습니다. 새해 인사를 담은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의 자필 편지가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공개됐습니다. 김 전 지사는 인터넷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형을 받고 창원교도소에 수감 중이며 오는 2023년 5월 출소하지만 출소 후에도 5년간 공직에 출마할 수 없습니다. MBC 뉴스 신동식입니다. 다음은 희망 2022 이웃돕기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거창군 신원면 신기마을 주민들 30만 원, 예동마을 주민들 21만 원, 내외탄마을 주민들 18만 원, 대현마을과 원동마을 주민들께서 각각 17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박군자 진주냉면 진주본점 김광수님 하우연님께서 20만 원, 거창군 가조면 박주성님 20만 원, 거창 신원면 소야마을과 양지마을 주민들께서 15만 원, 구사마을 주민들 12만 원, 합천군 삼가면 체육회 일동 30만 원, 합천군 삼가면 체육회장 강진우님 10만 원, 백학산성 보존회원 일동 10만 원, 적중면 황정경로당 노상석 회장회 회원 일동, 청덕면 상두곡 경로당 회원분들께서 각각 1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투데이 경남입니다. 투자협약기업 로만시스 성금 기탁식이 오늘 오후 2시 창원시청 접견실에서 열립니다. 구성지구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장 위촉장 수여식이 오늘 오후 2시 30분 함안 군수실에서 열립니다. 거창군 여성단체협의회 1월 정례회가 오늘 오후 2시 거창 종합사회복지회관에서 열립니다. 사천시 문화관광해설사 위촉식이 오늘 오전 11시 사천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립니다.
진주시는 정부 재난지원금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여행업과 유원시설, 전세버스 택시기사, 문화예술인 노점상에게 1인당 100만 원, 특수형태 근로자와 프리랜서에겐 각 50만 원을 긴급생활자금으로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진주형 공공일자리 1,000개를 제공하고 중소기업 소상공인 활성화에 140억 원을 지원하는 등 코로나19 대응 제6차 지역경제 활성화에 모두 263억 원을 투입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본사의 9개 본부를 6개 본부로 몸집을 줄이고 1급 부서장의 80%를 교체하는 조직 개편과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LH는 혁신 방안 이행을 위해 본사 조직 규모를 줄였고 주택 공급과 주거복지 서비스, 지역 균형 발전 등의 핵심 기능 중심으로 인력을 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새해 첫 경남도 확대건보회의에서 하병필 도지사 권한대행이 서부 경남 균형 발전을 또 한 번 강조했습니다. 하 권한대행은 서부 경남 발전 전략은 경남 전체 발전을 위한 가장 중요한 전략이라며 부울경 메가시티 초광역협력과 결합해 경남의 미래를 이끈다는 분명한 관점을 갖고 일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한정우 창녕군수를 비롯한 전국 9개 자치단체장들이 농어촌 관광의역 선거구를 지켜달라는 내용의 공동건의문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전달했습니다. 이들은 행정구역과 면적 등 비인구적 요소를 고려해 지역 대표성이 반영된 선거구를 획정하고 공직선거법상 농어촌 지역에 대한 특례 조항을 신설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국회 정개특위의 선거구 획정 지연으로 경남에서는 2명에서 1명으로 축소가 거론되고 있는 거창과 고성, 창녕, 함안의 도의원 정수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은 경남도의회 의장 선거를 앞두고 동료 의원에게 결혼 축의금을 건넨 혐의를 받아온 김하용 의장과 장규석 부의장에게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김 의장과 장 부의장은 2020년 6월 동료 의원에게 100만 원의 결혼 축의금을 전달했고 동료 의원은 큰 돈을 받은 만큼 가까운 사이가 아니라며 돌려주면서 고발까지 이어졌습니다. 경상남도가 지난해 8월 말부터 9월 중순까지 경남의 15,000가구 중 15세 이상 주민을 대상으로 주거와 일자리 등을 조사한 결과 67.5%가 경남도민인 것이 자랑스럽다고 답해 2018년보다 5.5%포인트 늘어났습니다. 청년이 생각하는 좋은 일자리는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곳이 전체의 45.4%로 다수를 차지했습니다. 창원시가 특례시 출범을 앞두고 급격히 줄고 있는 청년 농업인 유출을 막기 위해 청년 농업 특별시를 선포했습니다. 시는 청년 농업인 전담 부서를 신설하고 국립한국농수산대학과 농업전문교육 위탁협약이나 전문 농업인 육성 원스톱 지원 등 청년 농업인을 위한 정책을 펼치겠다고 밝혔습니다. 창원 특례시 출범을 기념하기 위해 경남은행이 오는 3월까지 새 출발 정기예금을 특별 판매합니다. 정기예금 판매 한도액은 5천억 원으로 가입하는 고객 전원에게 0.4%의 우대이율을 제공하고 여기에 기본금리 1.2%와 추가 우대이율 조건을 충족하면 최고 연 2.2%의 금리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해시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게 선착순으로 지원하던 문화누리카드를 올해부턴 대상자 전원에게 지급합니다. 문화누리카드는 1인당 10만 원씩 문화예술과 국내 여행, 체육활동을 지원하는 것으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문화누리카드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남 지역 국립대의 2022학년도 정시 모집 경쟁률이 상승했습니다. 1,120명을 모집하는 경상 국립대 경쟁률은 3.97대 1로 지난해 3.29대 1보다 0.68%포인트 올랐고 창원대 경쟁률은 지난해 2.51대 1에서 올해는 3.34대 1로 진주교대 경쟁률은 지난해 2.36대 1에서
2.51대 1로 상승했습니다. 경남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은 도내 청소년 4천여 명이 정치, 사회, 문화, 예술 등 5개 분야에서 자유롭게 의견을 남긴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청소년들은 오는 6월에 치러질 지방선거에서 선거인 연령을 낮춰 직접 교육감을 뽑을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비롯해 비수도권 청소년들의 문화체험 기회가 많아져야 한다는 의견도 적었습니다. 변광용 거제시장이 새해 첫 일정으로 청와대를 방문해 거제 통영 고속도로와 거제 마산 국도 5호선의 조기 착공을 건의했습니다. 변광용 시장은 국토부에서 추진 중인 제2차 고속도로 건설 5개년 계획에 통영 대전 고속도로 거제 연장을 중점 추진 사업으로 반영해 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양산시는 코로나19 여파로 숲길을 이용하는 시민과 등산객이 대폭 늘어나면서 안전한 산행 환경 조성을 위해 관내 숲길과 등산로의 일제 점검과 정비에 나섰습니다. 양산시는 15개 산, 68개 노선, 총 연장 263km에 이르는 숲길과 등산로 구간에 대해 이달 중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카카오톡 민원 접수도 적극 활용해 불편사항 개선에 노력할 계획입니다. 오는 4월 23일 개막하는 하동 세계차 엑스포 현장에서 공식 판매될 우수 농특산물 11개 종이 선정됐습니다. 선정된 상품은 해조운들 하동꽃살과 삼태다원 녹차, 황치익 생들기름, 악양 대봉감 등으로 생산자는 휘장 사용료를 내고 엑스포 현장에서 상품을 판매할 수 있으며 임대 공간 우선 사용권도 부여받습니다. 경남 중소벤처기업청은 제조 중소기업의 공정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제1차 공정품질 기술개발 사업의 혁신형 현장형 연구개발 과제를 오는 17일까지 접수합니다. 혁신형 과제는 산학연 기관과 협업해 개발하는 공정혁신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것으로 최대 2년 2억 원 이내에서 도움을 주고 현장형 과제는 생산성 향상을 위해 공정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최대 1년 5천만 원 이내로 지원합니다.